번째 시간이고 해부생리학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해부생리학의 목차를 보시면 세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조직, 그 다음에 뼈, 그 다음 손과 발, 뼈와 근육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신경 조직, 이렇게 6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다른 이제 국가 자격증 피부나 헤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뭐 순환기도 있고 소화기가 있고 다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간단하게 손발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신경계와 세포, 조직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제 처음으로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을 보시면 일단 세포는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 구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요.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세포 증식과 이동, 그 다음에 동화와 이화작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흡작용과 대사활동, 에너지 생성이 있고요. 왜 물질의 이동과 확산 여과, 침투 확산과 여과, 삼투에 의한 수동적인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능동적인 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동과 능동을 구분을 하시면 수동은 확산 여과, 삼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능동적인 이동은 뭔가 거꾸로 끌어올려서 하려면 에너지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능동적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물질은, 세포의 구성 물질로는요, 20여 종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탄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나 수소, 질소 등 20여 종의 이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화와 이화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요. 동화작용의 제일 쉬운 예를 들자면 광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나 영양, 산소를 흡수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광합성을 보시면 햇빛을 받아서 뭔가 다른 물질을 엽록소라는 다른 물질을 생성을 해내잖아요. 그게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한문으로 달을 이자를 써서 이화작용이 되는 건데 분해를 해요. 원래 있던 거를 동화가 합성을 했다면 이화는 분해를 해서 그 필요한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윗속에 입에서도 한번 분해를 하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서도 분해를 하고 그 분해된 걸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분해를 해서 열을 발생하고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것이 이화작용입니다.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보시면 세포막과 세포질, 핵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세포막은 세포의 내외부의 경계를 형성하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포의 상태를 유지하고 선택적 투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모든 물질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포질은 핵과 세포 사이를, 이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세포의 성장과 재생, 세포 자체를 교정하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 안에 구성 물질들은 물, 그다음 전해질,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 반유동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핵막과 핵소체, 핵산, 그다음에 핵형질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핵막은 핵과 세포질의 핵을 둘러싸서 세포질과 경계를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핵막이고요. 핵소체는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핵산은 DNA와 RNA를 얘기를 하고요. 핵형질은 염색질을 제외한 핵의 기초 물질인데요. 일단 핵의 특징은요, 생명활동을 조절을 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과 증식, 유전에 관여하고요. 적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인체의 모든 세포의 존재를 하는 게 핵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포는 분열을 하게 돼요. 항상 분열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이 다음 강에서 그러니까 피부학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피부도 재생을 해서 각질이 탈나게 되게 돼요. 그건 항상 사람 몸이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냥 일반적인 세포 분열은요, 세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얘네가
분열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를 그냥 세포 분열. 그다음에 유사 분열은 핵이 먼저 분열을 하고 그 이후에 세포질이 나중에 갈라지는 것을 유사 분열이라고 하고, 얘는 제1 분열인 세포 분열이 유사 분열이 되고요. 무사 분열은 핵과 세포질이 구별 없이 동시에 그냥 같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세포 분열이고, 이게 단순한 이 세포 분열은 보통 그 원생 동물 있죠. 우리 미생물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네, 감수 분열은 제2 분열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이제 생식세포 분열을 얘기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열이 감수 분열, 제2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가 만나면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형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합성이 된 것을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체 4대 조직은 이렇게 상피, 결합, 근육, 신경 4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상피는 몸의 전체, 소화관, 호흡기 등 체강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기도, 식도가 있잖아요. 이 안에 얇은 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표면을 덮고 있는.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흡수를 하게 되죠. 음식을 위에서는 흡수를 하지 않아요. 위는 거의 분해만 하고요. 제대로 된 흡수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이 이 상피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도 상피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라서 흡수 기능, 그 다음에 분비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합조직은 인체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고요. 거의 전신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뼈나 신경, 근육, 그 다음에 막, 피부 등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나누자면 지방조직, 그 다음에 지지조직, 연골이나 뼈, 그 다음에 액상조직, 혈액과 림프도 결합조직의 하나입니다. 기능은 세포하고 조직 기관 사이를 지지하고 연결하고요. 그것을 결합, 보호, 충전, 형태를 유지를 하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우리가 제일 많이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이 뭐 팔 근육이라던가 다리 근육이라던가 빨개서 줄이 이렇게 가 있는 운동을 할 때 쓰는 근육을 저희가 이제 보통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근육도 근육이고요. 내장기관도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내장기관은 보통 보시면 결은 없어요. 뭐 소화 뭐 기관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소장, 그 다음에 위 이런 거 다 내장기관이 되겠는데요. 일단 근육 조직 같은 경우는 결이 있어요. 그 결이 있는 거를 횡문근이라고 하고, 내장기관은 근육의 결은 없어요. 근육의 결은 없고 매끈한데 대신에 연동 운동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이 없어서 민무니근이라고 하는데, 그 내장기관이 근육이 없어서 운동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혈관이라던가 다 얘도 내장기관 근육 조직이 되겠는데요. 소장이 근육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그 자체에 결은 없지만 운동을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조직은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신경세포의 구성은 뉴런이라고 해서 채소 단위가 있는데요. 그 뉴런은 또 신경원과 그 다음에 수상돌기, 핵, 세포체, 축삭돌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신경조직의 기능은 신체 내외의 자극 정보를 전달하고 통합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뼈의 형태를 보시겠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직 몇 회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 시험지마다 항상 손, 발, 뼈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뼈는 조금 자세히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골의 기능은 지지작용을 해요. 신체를 지지를 하고 외형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작용, 체강의 기초고요. 장기를 보호하게 돼요. 늑골이라던가 골반은 우리가 뭐 늑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 폐라던가 심장이라던가 이런 장기들을 보호하게 될 거고, 우리 골반도 안에 뭐
콩팥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기 등을 보호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운동작용은 뼈에 부착된 근육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기질은 뼈에 그 세포간 지질의 칼슘이나 인을 저장하는 걸 골격이 하고 있습니다. 조혈작용은 이제 뼈에서 이제 혈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일단 골 내부에 보면은 적색골수라는 게 있어요. 그 적색골수에서 적혈구랑 혈소판이랑 그다음에 백혈구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조혈작용이 힘들겠죠. 조혈작용이 잘 안 되면 이제 빈혈이 일어나기가 쉽고 있고요. 자, 골의 특징을 보시면 인체는 약 한 206개의 골 및 이와 관련된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는 길이와 부피 성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길이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장판에서 길이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피 성장은 골 아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의 구성 성분을 보시면 무기질과 유기질, 그 다음에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기질과 유기질의 이제 차이점은 탄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무기질에는 우리 몸의 골격과 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무기질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질이 45% 정도 뼈에 있고요. 유기질은 탄소 원자를 구조의 기본으로 하는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유기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뼈는 2개 이상의 뼈는 인대 등 결합 조직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골은 인체 조직 중에서 수분의 함량이 가장 낮은 게 또 특징입니다. 자, 골의 성질을 보시면 해면골과 치밀골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해면골은 피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해면 많이 쓰죠. 해면. 얼굴 닦아낼 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해면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돌하루방, 제주도 돌하루방 보면은 구멍이 막 나 있잖아요. 이 해면골은 그런 조직의 생김새가 그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게 돼요. 그래서 해면골의 골의 내부는 망사구조라고 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해면골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치밀골은 외부와 내부로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 외부는 우리가 뭐 감자탕이라던가 아니면은 족발을 먹게 되면 이 겉에 하얗게 단단한 뼈가 골 외부가 되게 되는데요. 그 골 외부에도 보면은 되게 얇은 막 같은 게 씌워져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 얇은 막을 골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막이 있는 이유는 굉장히 질긴 섬유 결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골에 그냥 뼈만 있는 것보다는 그 뼈 겉에 막을 한번 씌워줘서 추가적인 강도를 부여를 하는 게 골막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골 외부는 백색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칼슘과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 내부는 아까 해면골이 골의 내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밀골이 있으면 그 치밀골은 겉에 이 딱딱한 그 백색의 뼈고요. 그 다음에 골 내부는 이렇게 해면골이라고 해서 얘도 속이 비어 있는데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골수가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골수에서 뭐 적혈구와 일부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을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의 형태를 보실게요. 일단 말 그대로 장골은 긴 뼈, 단골은 짧은 뼈, 평평골은 평평한 뼈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장골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를 얘기를 해요.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다리, 팔, 그다음에 손, 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골이 이제 허벅지 뼈를 뭐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장골의 특징은 양 끝은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단골은 작고 불규칙한 뼈인데요. 보통 이 손목 뼈와 발목 뼈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평평골은 평평한 뼈를 얘기를 해요. 주로 두개골이나 늑골, 그다음 견갑골 전면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런 평평골은 일단 두개골, 평평골이죠. 그 두개골 안에 저희 뇌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견갑골이나 늑골에도 안에 폐라던가 여러 가지 장기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평평골의 특징은 일단 넓적한 것도 특징이긴 하지만 장기를 보호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골은 뼈의 모양이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척추나 손목, 발목, 관골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종자골은 말 그대로 씨앗뼈예요. 씨앗뼈인데 얘는 우리 몸에 딱 한 군데 있어요. 무릎뼈. 우리 슬개골이라고 하죠. 종자뼈는 우리 몸에 슬개골 딱 하나 있습니다. 함기골은 공기뼈라고도 하는데 이 뼈 자체에 공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뼈가 있으면 그 안에 공기를 머금고 있어서 함기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뼛속에 빈 공간이 있어서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뼈인데요. 보통 왜 뇌 수술을 하게 되면 뇌를 이제 뼈를 이제 절개를 하게 되잖아요. 전개를 하면 기계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빈 공간이 없이 꽉 뇌를 채워져 있으면 뇌가 손상이 오기가 쉽겠죠. 그래서 뇌도 안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그럴 경우에 뭐 머리를 다치거나 했을 때 뇌 손상이 조금 덜 되게끔 공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과 발의 뼈대를 보실게요. 일단 팔의 뼈는 어깨와 팔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쇄골은 우리 어깨를 지지하고 양팔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요. 이 가슴 위쪽 양쪽에 수평으로 위치하는 이 뼈를 얘기를 해요. 가늘고 긴 S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갑골은 우리 등에 이 날개뼈라고 하죠. 그래서 넓은 역삼각형의 넓은 뼈를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어깨의 기초를 만드는 뼈입니다. 그 다음에 팔은 상완골, 그다음에 척골, 요골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완골은 이 위의 뼈예요. 어깨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척골과 요골은 사람 팔은 위에는 하나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 팔은 엎치거나 뒤치거나 할 수가 있죠. 두 개이기 때문에 엎치거나 뒤치거나 하는데 더 유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척골과 요골의 위치를 구분을 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이렇게 정면으로 두고 뒀을 때 안쪽의 뼈가 척골이 되겠고요. 이 바깥쪽의 뼈가 요골이 되겠습니다. 다리의 뼈는 일단 대퇴골은 허벅지뼈예요. 허벅지뼈.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의 뼈도 팔처럼 이 위에 허벅지뼈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밑에 종아리 있는 부분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견골과 비골로 나눠져 있는데 정면을 봤을 때 안쪽에 있는 큰 굵은 뼈가 견골이고요. 바깥쪽에 가느다란 뼈가 비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개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무릎뼈는요, 아까 말씀드린 평평뼈예요. 평평한 뼈인데 얘는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만져보면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동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밑에 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무릎뼈는 무릎의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생리학 첫 번째는 마쳤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해서 간단하게 찝어드렸는데 근데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직 시험이 어떻게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보통 두세 문제 정도 해부생리학에서 나오게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손발뼈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더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강 마치겠습니다.